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3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드니 오셨구나. 반가워요. 네. 식사는 했어요? 네, 좋아요.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오늘은 공부하는 날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중에 찬찬히 하고, 네, 하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음양오행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음양오행에 대해서 얼마나 배울지를 이제 또 봐야 될 것 같아. 자, 오행까지 갈지 아니면 음양만 할지 뭐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천천히 하기로 했잖아요. 재미있게 그러니까 천천히 하도록 합시다. 아셨죠? 네. 자, 우리 왜 저기 천간지지 그거 다 외웠어요? 천간지지.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런 거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주를 풀으려면은 이 음양오행이 기본이야. 이 음양오행을 가지고 사주를 계속 풀어나갈 거예요. 아,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하셨구나. 잘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사주의 기본이 되는 사주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음양오행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게 음이 뭐냐면 예, 그늘이 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늘음. 예. 이렇게 되고 이 양은 이렇게 생긴 거 밝다, 명랑하다, 뭐 빛난다 이런 뜻이고 오행은 5오자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행은 이렇게 음양오행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음과 양이 5개가 계속 움직인다라는 뜻이야. 그럼 우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가야 되냐, 어디서 보면 좋으냐면, 왜 달력에 보면 일요일 있어요. 자, 일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월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요렇게 있어. 요거 이해하시죠? 여기에서 일은 음양 할 때 요거예요. 요거는 밝음이야. 밝음. 양에 해당해요.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해. 태양. 밝음. 그리고 요 월은 이 음이야. 달. 어둠.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머지 화, 수, 목, 금, 토가 5개잖아요. 이 5개가 행. 계속 움직인다. 네. 계속 움직인다. 아시겠죠? 요런 느낌으로 일단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달력에 있는 게 음양오행이구나. 그럼 현실에서 이거 이해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일반적으로 사주 공부할 때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가요. 이 일, 월을 양 이렇게 분류하고. 아셨죠?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음양을 일단 먼저 해볼게요. 음양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음양이 음이라고 하는 거를 알으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2가지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 음은 2가지의 마음. 그리고 음양은 상대적이다. 상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아시겠죠? 예. 음양은 상대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느낌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음양의 우리 대표적으로 태극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 태극기가 대표적으로 음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원이 이렇게 2개가 갈라져 가지고 계속 돌고 있는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가 생기기 전에 또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 빈 공간이죠. 요거는 무극이라고 그래요. 무극. 이거는 뭘까요? 음양어를 뭐라고 하냐면 태극이라고 그래요. 태극기야, 태극. 태극. 그럼 이거는 뭐야? 무극. 근데 이제 우리 그 명리 공부할 때 보면은 책 같은 데 보면은 얘가 이렇게 안 새겼고 그림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렇게. 요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요게 반대로 이제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약이고 무국에서 요렇게 나뉘어진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인 거야. 자, 이 무극이라는 거는 그럼 우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쓰냐? 아무 생각이 없었다요.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거는 인터넷으로 많이 물어보면 되고 저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를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국이라는 건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생각이라는 게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갈등. 자,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에 공부를 하러 왔잖아? 근데 저를 만나기 전에 이 사주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도 생각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 틱톡 라이브로 이런 방송을 하리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게 이 무국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겼어? 교육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탁 드는 순간이 뭐다? 태극이다. 이거를 그냥 또 음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요. 일단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적인 기운은 해야지, 공부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인 거고 음적인 기운은 이거 뭐하러 해? 내가 이거 지금 이 나이에 배워갖고 뭐 한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음적인 성향이 강하다. 요거는 양적인 성향이 강하다. 요렇게. 그래서 음양의 개념을 오늘은 배워볼 거예요. 자, 이 음양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배워볼 거냐? 자, 일단 여기에 제가 요거는 보기 쉬우라고 요렇게 잘 보이시나? 요만큼 가야 더 잘 보이시나? 어때요? 잘 보여요? 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좀 작아요? 좀 작아요. 요렇게는 어떤가요? 설명을 들으면서 보면 애매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설명을 들으면서. 네, 금강쌤 안녕하세요. 자, 봅시다. 여기 음양을 그러면 배치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잘 보여요? 다행입니다. 배치를 해야 돼. 요렇게 보자. 요렇게. 자, 이게 반반이에요. 제가 요렇게 반. 요렇게 반. 여기는 써 있죠. 여기 여기는 양 써 있어. 여기도 써 있고 양 써 있고.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이 어쨌든 상대에 따라서 항상 있다고 하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음적인 큰 대세에서 음은 뭘까? 아까 음이라는 거, 음은 음인데 크게 음하다 이런 거. 그게 뭘까요? 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양은 그 달보다 훨씬 환한 거. 태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태음, 태양 이런 거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음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양적인 사람이다. 이 얘기를 계속 수도 없이 반복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과 불 중에서는 누가 음적일까요? 음적인 거는 물에 해당하는 글자가 물이 음적인 거예요. 아래로 흐르는 거.
줄줄 흐르는 거. 그 다음에 이 양적인 거는 불이요. 불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아, 물과 불 중에서는 그러면 서로 보면은 물은 음이고 화는 양이구나. 그럼 우리 사주팔자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는 물이 많아요, 불이 많아요, 저 물이 없나요, 불이 없나요 이런 거 물어보죠. 예, 그런 거에 이제 이게 다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하루로 따져봅시다. 하루로 따져보면은 낮도 있고 밤도 있어요. 자, 음에 해당하는 거는 밤이에요. 밤적인 기운. 그럼 지금 밤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음기가 강해서 막 밤으로 돌아다닐까? 아니면 음적인 기운이 필요해서 막 돌아다닐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이 낮이라고 하는 공간은 밤에 비해서는 낮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양적인 거는 밤에 비해서는 낮이다. 이게 사람을 안 보고 화면만 보고 하려니까 되게 낯설어. 그래도 연습을 좀 했다고 했는데도 좀 낯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갑다, 덥다의 개념도 한번 볼까요? 예, 차갑다, 덥다의 개념. 음적인 기운은 차가운 걸까요? 더운 걸까요? 차갑고 덥다에서는 음적인 거는 차가운 기운이 음기운이 강하다고 그러고 양적인 거는 더운 게 양적인 기운이 강해요. 그러면 사람 몸이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음적인 게 강할까요? 양적인 게 강할까요? 몸이 찬 사람들은 차가운 음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예, 그렇죠.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어떤 기운이 강할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 양적인 기운이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럼 사계절로 한번 볼까요? 사계절로 보면은 예, 겨울이라고 하는 에너지하고 여름이 완전히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면 음에 해당하는 계절은 극단적으로 겨울이 예, 음적인 거고 여름은 양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과 밝음이 있어요. 자, 음이라는 기운은 약간 어두움이에요. 어두운 걸 좋아하고 침침한 걸 좋아하고 암막 커튼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어둠이 필요하거나 음적인 기운이 있어서 그런 사람. 자, 그러면 밝음은 요 상대적인 게 양이겠죠? 예, 밝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 또 밝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양적인 기운이 많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과 밖도 있을 거예요. 자, 음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은 안쪽을 음이라고 하고,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양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난다. 엄마하고 아빠가 있어. 자, 부부가 있어. 그러면은 마누라는 부인은 음일까요? 양일까요? 부인은 음에 해당해요. 그래서 안사람 이런 말도 했었죠. 그러면 남편은 어떤 사람,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바깥사람, 이렇게 또 말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음적인, 예. 행동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고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적인 사람, 조용한 사람, 차분한 사람,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 정적인 뭐 명상이라던가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이런 게 다 고요한 거. 그리고 동적인 것도 있죠. 움직이는 거, 활발한 거, 뭐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역마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양적인 기운이 강한 사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늘과 땅도 있을 거예요. 예, 하늘과 땅에서는 흩어지는 그 에너지는 하늘, 그게 양에 해당하고요. 뭉치는 기운은 땅. 예, 그 땅은 음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요거 나왔네요. 어머니, 아버님. 예, 엄마는 음적인 거, 안사람, 엄마, 이런 에너지. 아버지는 바깥사람이고, 부부가 얘기했을 때는, 그리고 아버지. 흙이 뭉치죠. 일단은 흙이 뭉치죠. 흙은 자꾸 뭉치려고 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그 양적인 기운. 그래서 바깥에 보세요. 바깥쪽으로 움직이면서 낮에 다니는 활발한 우리 아버지는 돈 벌어 오는 사람. 돈 벌러 나간 사람. 엄마는
집에서 고요히, 안쪽에서 고요하게 앉아서 지퍼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게 음양의 기운을 이제 요런 식으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네요. 여자, 남자. 그래서 음적인 거를 남자, 여자로만 본다면 여자는 음적인 거, 남자는 양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나이가 많은 여자가 있고 나이가 어린 여자가 있어. 그런가요? 채팅창 제분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자,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일단은 자, 여자하고 남자하고만 비교했을 때는 음적인 여자와 양적인 남자예요. 그런데 우리 드니님이 저보다 한참 어리잖아요. 드니님하고 저하고 여자끼리잖아. 그러면 젊은 여자는 양이고 늙은 여자인 저는 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음양은 상대적이다 그랬어요. 음양은 상대적이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요즘 여자는 여잔데 왜 씩씩한 여자들 있잖아요. 바깥 생활 열심히 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동적인 여자들을 뭐라 그래요? 테토녀. 그 다음에 테토녀가 무엇인지 아시죠? 근데 저기 남자는 남잔데 고요하고 정적이고 밖에 잘 안 나가고 소심하고 예민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음적인 남자잖아요. 그런 사람을 애견남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그런 용어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할 때 천간지지 배우잖아요. 자, 천간지지 배웠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잘 보세요. 자, 천간에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시, 임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천간은 하늘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하늘. 밑에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래 중에 12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그건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하늘의 에너지는 양이구나. 그럼 지지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음이구나. 요런 거 알 수 있겠죠. 요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중에 12지지는 어디에 해당하더라? 12지지는 그러면 음에 해당할까요? 양에 해당할까요? 땅에 쓰니까 요 땅은 뭐라 그랬어요? 음이라고 그랬죠? 12동물을 12지지라고 하고 이거를 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 있죠? 제가 위에 칸에 쓴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거는 양에 해당하는 거예요. 양.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이 10개는 일단은 사주팔자를 쓸 때 위에 칸에 양적인 에너지에다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도 또 분류가 또 돼요. 이것도 음양이 있어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계속 그렇게 가요. 이 12띠도 마찬가지예요. 12띠도 여기도 밑에 대세적으로는 음이지만 이 안에서도 음양이 또 다 따로따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거를 조각조각 잘라 나가는 게 이제 사주 공부하는 거예요. 퍼즐 맞추듯이. 머리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재밌어요. 비교적. 하다 보면. 그래서 되게 과학적이에요. 사주가. 아직도 연구하고 발전하고 있는 학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 틀은 굉장히 알차게 잘 짜여져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퍼즐이 착착착착 맞춰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12지지 10천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실 거고, 12지지는 음이구나, 10천간은 양이구나, 요거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 탁한 또는 깨끗한, 탁한은 더러운 이런 거죠. 약간 침침한, 탁한, 흐릿한 이런 거. 이 탁한 에너지는 음적인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는 양적인 에너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와 달 여기 있네요. 제가 아까 태양과 태음을 가지고 여기 얘기했었잖아요. 태양은 일요일, 달은 월요일, 달월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음이라고 해요. 가득 찼다. 요걸 양적인 기운이라고 그래요.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들과 딸이 나오잖아요. 아들과 딸. 자, 아들과 딸은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딸. 딸은 음일까요? 양일까요? 딸은 음에 해당해요. 아들은 여기 딸은 음에 해당하고 아들은 양에 해당한다. 예. 근데 그런 딸들 있잖아요. 아들 같은 딸, 딸 같은 아들. 이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적인 사람, 비밀이 많은 사람, 뭘 잘 숨기는 사람, 말을 잘 안 하는 사람, 뭐든지 감추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음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음적인 사람한테, 말을 잘 안 하는 사람한테 자꾸 말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 잡는 거요. 기질이 음적인데 그냥 저절로 말을 안 하는 건데 숨기는 거 좋아하는 건데 자꾸만 말하라 그러면 안 되지. 비밀이 많은 사람. 자, 저처럼, 자, 얘 노출이거든요. 저처럼 자꾸 떠드는 사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고 싶어서 환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양적일까요? 음적일까요? 이런 사람은 양적인 사람이에요. 음적인 사람은 주지 않아요. 움켜쥐고. 근데 양적인 사람은 노출이 많아요. 그러면은 요즘 현대사회에는 노출이 심한 사회인가요? 감추는 사회인가요? 많은 예쁜 아가씨들이 노출을 많이 하죠. 양의 세상이라고 그렇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막 꽁꽁꽁꽁 싸맸죠. 옛날에 음의 세상일 때 노출이 심하죠. 그리고 그 노출이 심한 중에도 더 심한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 더 심한 애들, 양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한 애들. 그런 애들은 양적인 기운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하루 중에서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자, 하루 중에서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어요. 저녁은 어떤 기운일까요? 저녁에, 집으로 밤에, 저녁에 밤에 집에 가야 되겠네요. 저녁은 음적인 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침은 뭘까요? 그러면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돼. 그래서 아침형 인간, 밤의 인간, 야간에 이렇게 야간에 활동을 하는 그런 음적인 유형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못 일어나고 밤에 야간에 눈이 똘방똘방 있는 사람이 아침을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 이런 기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색깔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검정색은 음적인 기운이 강한, 흰색은 양적인 기운이 강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아래도 한번 볼까요? 자, 아랫부분은 음적인 기운, 또 양적인 기운은 윗부분, 상체. 그럼 옷 같은 거 입을 때 봐. 윗도리는 남자도 확 벗는데 아랫도리는 감추죠? 그리고 중요한 부위는 다 구석구석에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거예요. 다. 음이라는 거는 일단 그런 에너지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요거만 가지고도 이제 요거는 그냥 일부야, 일부. 일부고 우리 여기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를 잘 보시면 돼. 일단은 음양은 요렇게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 개념도 한번 또 요런 방식으로도 한번 볼까요? 요런 방식으로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 되게 아날로그하다. 아줌마가 이런 거 하니까 되게 아날로그하죠. 자, 음적인 거하고 양적인 게 있어요. 이거는 음이다, 양이다 이런 말 표현보다는 그냥 음적인, 양적인 사람, 음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뭐든지 죽어있는 게 있고 살아있는 게 있죠. 음적인 에너지는 죽어있는 거예요. 차가운 거니까. 그 다음에 양적인 기운은 밝고 명랑한 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와 노인이 있다면 우리 어린아이는 양적인 에너지에 해당하죠. 우리 하하님 아기는 계속 펄떡펄떡 뛰죠. 양기가 많아서 그래요. 팔자에 양도 많은데 어리기 때문에 팔딱팔딱팔딱. 근데 상대적으로 노인은 어떻게 될까요? 쭉 내려와 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산 사람 죽은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음기가 많은 사람은 잠도 많이 자.
예, 잠도 많이 자고, 그 다음에 깨어있는 거는 양적인 에너지가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점점 늙어가는 에너지는 음적이라고 보고, 양적인 건 점점 성장한다는 그런 에너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적인 사람은 말이 많이 적은 사람, 아까 비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같이 그냥 말도 많은데 상담도 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게 떠벌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제가 양적인 사람이겠어요. 그죠? 예,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 예,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중에서 출근하는 건 양적인 기운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집에 빨리 간다, 신난다. 아까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퇴근을 한다.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돈을 엄청나게 써제끼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양적인 사람, 지출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저축,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은 뭐가 많은 사람일까요? 예, 음적인 기운이 많아서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 그래서 노인분들이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그런 거. 노인도 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음인 노인한테 돈을 줬더니 안 나와가지고 장판 밑에 넣어놔가지고 돈이 다 썩었더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양적인 사람은 모든 행동이 어때요? 빠르게 스피드 있게 나간다는 거. 그리고 음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 느리게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뭐든지 느려, 동작이. 그리고 일단은 먹는 거, 섭취하는 거는 음적인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고요. 배설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양적인 기운이 많은 사람. 그러면 비만자는 음일까요? 양일까요? 비만자는 음적인 사람이 강하고요. 예, 마른 사람은 양적인 기운이 강한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크게 간단하게 음양을 이렇게 설명을 좀 해봤어요. 사주에서 음양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거예요. 음양은 근데 제가 지금 상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음양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고 늘 뭐라 그럴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받아들이고 있는 건 음일까요? 양일까요? 말을 안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건 음적인 기운일까요? 양적인 기운일까요? 예, 음적인 기운이에요. 받아들이는 건 음적인 기운이에요. 그러면 양적인 거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요게 양적인 기운이에요. 예, 양의 기운.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드니님이 저한테 우리 드니님이 이제 수영을 잘한다고 쳐. 그런데 제가 수영을 못해. 그러면 거꾸로 제가 드니님한테 저 수영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갔어. 그러면 드니님이 그때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음이 될까요? 양이 될까요? 양이 되는 거고 저는 배우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음이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가요? 자, 가르쳐주는 입장은 양이고 배우는 입장은 음이고 근데 지금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드니님이나 하하님이 음이고 저는 가르쳐주는 입장이니까 양이야. 근데 제가 우리 드니님이나 하하님한테 뭘 배웠어. 그러면 이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항상 상대적이다. 음양은 항상 상대적이다. 하루가 자 보세요. 자, 무국은 빼고 태극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한 생각이 일어났어. 한 생각이 하고 딱 일어나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게 막 가득 차. 가득 차면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끝나고 다른 생각이 또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쪽으로 이렇게 또 생각이 또 막 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볼까요? 아침에 일어났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출근해야지, 회사 가야지 하고서 막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 일을 하고, 저녁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 양이 극에 달았으니까 다시,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음적인 기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루로도 볼까요? 하루로도 보면은, 해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 해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정오를 알립니다 할 때 그 정오가 양의 끝자락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딱
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음이 시작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음의 기운으로 밤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밤에 극에 다다라. 밤에 극이 다다르면 자정이 되는 거예요. 자정을 알립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양이 하나 딱 생겨가지고 또 해가 밝아지려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음양은 항상 어떻게 된다? 음양은 따로따로지만 늘 함께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양은 어떻다고요? 서로 다른 이질감이 있지만 늘 함께 한다.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서 봐요. 요게 하나의 완성된 거잖아요. 완성. 예. 이렇게 자연은 계속 돌고 도는데 완성된 모습인데, 예, 여자, 남자야. 여자, 남자는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데 계속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고, 좋아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딱 좋아가지고 어머 이 사람 너무 괜찮아 만나야지 하고 만났어. 너무 자주자주 만났어. 어느 순간 어떻게 됐어? 아우 좀 지루하다.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떨어지고 싶어. 그럼 떨어져서 또 한참 혼자 이렇게 있어. 그럼 한참 혼자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이게 극에 다다르면 또 만나고 싶어. 뭐 하지? 보고 싶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 같아요. 제가 배운 대로 얘기하면 사람 마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음양에 따라서 변한다. 1년 12달은 변한다, 안 변한다. 계속 변한다. 하루는 변한다, 안 변한다. 계속 변한다. 예.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안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일이 없을 때는 음이에요. 일이 없는 거는 음이에요. 그런데 직장이 하나 생겼어. 신나. 막 직장을 가. 신나서 이게 양이 시작된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막 열심히 신나는 게. 막 다녔어. 다니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떻게 힘들으니까 힘들어. 지겨워. 이제 못 다니겠네. 막 이렇게 돼. 그게 양의 극단에 이르르면. 그러면 이제 또 그만두고 싶다고 또 투덜투덜해. 그러다가 그렇지. 때려치고 싶다. 근데 점점 이제 노는 것도 이제 지겨워졌어. 왜 정년퇴직하고 나면 막 신나잖아요. 그런데 3개월 지났어. 3개월 지나니까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해. 어디 뭐 나갈 데 없나? 이렇게. 그래서 음양은 계속 돈다. 예, 그거를 이해해 주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람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흔들리는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있어야지. 어떤 것처럼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이게 계속 나무가 이렇게 계속 흔들리잖아요. 흔들려도 뿌리가 이렇게 깊으면 흔들리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 관리도 안 되면 그냥 흔들리는 대로 출렁출렁 하는 거야. 출렁. 예. 그래서 사는 게 힘들다, 고단하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아주 잘 참고 견뎌온 그 나무는 굉장히 멋있는 나무잖아요. 예, 제가 저기 아침마다 가는 그 산에도 220 몇 살 먹은 단풍나무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단풍나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면 찰랑찰랑 계속 움직여. 예,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음양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다. 아시겠죠? 예. 자, 음양에서 우리 오행까지는 음양, 오행까지는 이게 오늘 못할라나? 예. 자, 음양에서 그럼 오늘 내가 숙제를 이제 또 내줄 거야. 맨날 숙제만 내네. 숙제만 내. 그럼 일단은 밑도 끝도 없이 외워야 돼요. 예, 밑도 끝도 없이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천간에서 거기 노트 가지고 계시죠? 노트. 자, 얘네들의 음양은 일단 대세적으로 어떤 애가 기냐면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요렇게 보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오늘은 외우는 것만
오행까지는 조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행까지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그냥 음양만 하는데 오행이 들어가야 이 오행이 들어가야 개념이 더 잡히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외우자. 얘네 중에서 음양이 누군지만 알면 돼요. 자, 갑하고 무토까지가 야, 요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갑하고 을은 양이에요. 양. 그리고 병하고 정도 양이에요. 그리고 무까지가 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조금 잘라서 이제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가 음이에요. 자, 갑을 병정 무까지가 양이고 요렇게가 갑을 병정 무까지가 양이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외우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 갑을 병정 무까지가 양이고 기, 경, 신, 임계까지가 음이다. 여기서 자, 양은 플러스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음은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서 갑 밑에다가 플러스라고 쓰세요. 그리고 을 밑에다가 마이너스라고 쓰세요. 그리고 병 밑에다가 다시 플러스라고 쓰세요. 정 밑에다가 마이너스라고 쓰세요. 무는 플러스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기는 마이너스, 경은 플러스, 신은 마이너스, 임은 플러스, 개는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럼 한번 개념을 한번 볼까요? 이게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그 중에 갑을 병정 무까지는 양이래. 그런데 기, 경신, 임, 개는 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상대적이라고. 이 중에서도 갑과 을은 또 음양이 또 나뉘어요. 병정도 음양이 또 나뉘어요. 무토, 기토도 음양이 나뉘고 경신도 음양이 나뉘고 임계도 음양이 나눠요. 앞에 있는 애가 플러스, 뒤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우리 드니님이 병이에요, 병. 얘는 오행상 불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데 이 화는 오행에 속하고 다음에 한번 배울 거예요. 다음부터. 그러면 병화는 양적인 화일까요? 음적인 화일까요? 우리 드니님은 양적인 화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하하님은 무예요, 무. 예, 양적인 화. 우리 하하님은 무거든요. 이 무는 토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 오행에 들어가 있고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 토는 양적인 토일까요? 음적인 토일까요? 양적인 토가 되겠죠. 그러면 여자인 두 사람 다 양적이네요. 예, 양적인데 원래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양적인 에너지가 강한 그런 에너지를 쓰고 있는 사람. 아시겠죠? 만약에 여자가 갑목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갑목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양에 해당하면서도 요 갑에 해당하고 여기 또 이 갑은 또 양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네. 요런 거. 양이라는 거는 대장이라는 역할이고 모든
주도적으로 내가 끌고 가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맏며느리도 많고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분이 개라고 해, 개. 어떤 사람이 개라는 일간을 가지고 있어. 자, 남잔데 요 음에 해당하고 또 음에 해당하는 이 개는 수의 에너지를 가졌어요. 개 수의 에너지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 남자는 음적인 남자일까요? 양적인 남자일까요? 이 남자는 음적인 남자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주를 딱 열어놓고 만세력에다가 생년월일을 착착착착 넣으면 이런 글자들이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 나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면은 음양이 구분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요렇게 할 거고요. 지지도 요런 게 있어요. 지지도. 야, 지지는 외우기만 하세요. 지지도 외우기만 합시다. 예. 오늘은 외우는 것까지만. 오행이 안 들어가니까 이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다. 아셨죠? 예. 자. 우리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자.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그 다음에 해, 자, 추. 이렇게 생겼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써볼 거예요. 일단 자, 어떻게 쓸 거냐. 이는 플러스, 묘는 마이너스. 요 앞에다 쓸까? 잘 안 보이네.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자, 이는 플러스, 묘는 마이너스. 지는 용이죠? 플러스. 사는 플러스. 오는 마이너스. 미는 마이너스. 시는 플러스. 유는 마이너스. 술은 플러스. 해는 플러스. 이거는 자는 마이너스. 이렇게. 아시겠죠? 네.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외워라. 일단은. 그리고 대세적인 거는 이게 아주 기초예요. 여기서 음양이 또 나중에 또 바뀌어요. 공부를 깊게 들어가면 방향이 또 바뀌는 경우 있어요. 껍데기는 양인데 속에는 음이 있는 게 있고, 예, 껍데기는 음인데 그 속은 말이 바꿨나? 예. 하여튼 껍데기는 양인데 속에는 음이 있고, 또 껍데기는 음인데 속에는 양이 있고, 이런 에너지가 또 있거든요. 여기서 큰 아주 기초의 대세는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가 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에서부터 요렇게까지가 음이라고 해요. 근데 방향은 나중에 또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때까지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알게 될 거고, 이거는 기초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우리 드니님 팔자에 그 태어난 날이 병신 그래. 병신. 그리고 우리 하하님은 무오이래. 그러면 위에 글자는 양이고, 우리 드니님은 요 신 양이고, 그리고 우리 하하님은 요 위에는 양이고, 밑에는 오니까 마이너스네? 근데 원래 얘가 또 불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뭐가 있냐면은, 사주를 잘못 놓고 얘기를 해도 얘네들이 음적인 것도 있고 양적인 것도 있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해도 맞고 저 말을 해도 맞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약간 그런 에너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주가.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음양이 막 섞여 있어서 그래요. 섞여 있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개만 더 할게요. 한 개만. 네. 요거 다 필기하셨죠? 예, 그럼 지웁니다. 예. 뭐를 놓쳤어요? 축 마이너스. 안 했네요. 축 마이너스. 하도 조그맣게 써놔가지고. 축은 마이너스예요. 네. 아, 우리 하하님이 찔러주셨네. 땡큐, 땡큐. 자, 여기 천간에 10개를 음양으로 적어놓고 12개의 지지를 또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럼 요거를 오늘 오행을 다 하지는 않지만 요거를 가지고 음양을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행이 뭐뭐였었죠? 오행. 오행. 달력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화수, 목, 금, 토. 아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태극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요게 뭐야? 요게 음양이야. 요 태극이 음양인데 양을 앞에다 쓸게요. 예. 이렇게 양을 앞에다 씁니다. 예. 자, 여기서 이 양이 또 2개씩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지고 저 양 앞에는 뭐가 있냐면 목이 있어. 목. 여기는 화가 있고 여기는 금이 있고 음에는 수가 있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냐? 토가 있어. 목, 화, 금, 수, 중간에 토. 이렇게 돼요. 이해가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환장하겠네. 아우 답답해. 야, 이걸 라이브로 해도 이렇게 답답한데. 글자를 좀 이쁘게 쓰고 싶은데. 예. 이 칠판이 작아서 그래요. 자, 여기서요. 요런 모습이 그러면 여기인데 여기서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을 음양으로 나누는데 앞에다 양, 뒤에다 했어요. 그리고 양 중에서 또 나눠져서 목화가 생겼죠. 목화가 생겼어. 이 목이 뭐라 그러냐면 양 중에서 작은 양이잖아. 작은 양. 그래서 작을소 해서 소양 그래. 양이 작다. 소양. 그럼 얘는 누굴까? 양이 커요, 작아요? 얘에 비해서. 양 중에서 소양. 얘는 그럼 클테, 태양이 되겠네? 태양. 그 다음에 토 일단은 걸르고 음에서. 얘 음이 요로 와야 되는 거야, 요로. 자, 음 중에서는 금과 수가 있는데 금이라는 애는 소음. 음이 작다. 소음. 그러면 얘 수는 뭘까? 크다. 태음. 그럼 토는 뭐냐? 중화지기. 중화지기. 중화지기라고 그래요. 가운데 중심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요.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요. 위에 토 빼고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름이 뭐야? 목은 소양이라고 그러고 화는 태양이라는 이름이 있고 금은 소음이라는 이름이 있고 수는 태음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 혹시 어디서 안 들어봤어요? 응?
들어본 거 없어요? 소양인, 태양인, 소음인, 태음인. 예. 사상체질. 예. 그렇죠. 예. 영웅 엄마 정숙님. 반가워요? 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또 쪼개 또. 어떤 학문에서는 또 쪼개. 예. 또 쪼개가지고 팔상체질을 또 만들었어. 자, 사주라는 거는 아직도 연구 발전 중이기 때문에, 예. 100% 믿으면 안 되시고, 참고만 하시라는 거. 그리고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40%다. 근데 어쨌든 사주 공부를 하는 데는 이게 베이스예요. 이게 베이스다.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 없으실까?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공부하는 게 이렇게 좀 잘 짜져 있고, 제가 강의하는 그 강의실에서 하면, 오행하고 해서 한 2시간씩 하면 이게 쫙쫙쫙쫙 품어져 나가는데, 일단은 그냥 주먹구구시로 하는 공부고, 일단 외우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10개의 천간을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음양 그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면서, 일단 외우세요. 뭐처럼 외운다? 구구단처럼 외운다.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문리도 구구단처럼 외운다. 그리고 얘네들, 목기운은 소양이구나, 화기운은 태양이구나, 금기운은 소음이구나, 수기운은 태음이구나, 토는 목화와 금수의 중간에 있구나. 요런 거 아시면 돼요. 뭐 여기까지만 하죠.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선생님들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제가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한 거는 처음이라서, 짠! 온라인 강의를 한 건 처음이라서 상당히 힘듭니다. 예. 아이고, 땡큐. 쌤이다. 반가워요. 예. 서서 했어요, 강의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처음 뵙네요, 신청공자님. 네, 감사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주팔자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아줌마처럼 한다. 제가 배운 대로만 한다. 공부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사주 공부를 할 게 너무너무 많지만 선생님마다 다 가르치는 게 다르고 정립이 아직 완성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주 공부를 할 때 여러 개를 다 공부를 해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서 저만의 스타일로 가르치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제 말을 다 믿지 마. 또 인터넷에서 또 뒤져보고 다른 선생님 것도 기초 공부도 많이 하셔. 근데 저는 주로 뭐를 할 거냐? 일단 외워야 될 거 외우시고, 상식적인 거 알려줄 거고, 어디 가서 사기 당하지 않게 정도 말해줄 거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정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할 거고, 저는 점쟁이도 아니고, 그냥 학술적으로만 배워가지고 일상생활에 접목하면서 상담사로, 상담 도구로, 사람을 만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재능 기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너무너무 재밌네요. 가르치는 제가 더 재밌습니다. 알겠죠? 예, 감사하고요. 자, 오늘도 너무너무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 때문에 힘이 많이 납니다. 예. 언제 방송하죠? 우리 정규 방송은 틱톡 라이브에서 9시, 화요일 9시 반. 그리고 오늘 방송한 거는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하나 한 거 있어요. 예.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틱톡 라이브나 유튜브는 칼샘의 사주타로를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세로라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는 가로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려면은 구독자가 50명은 돼야 라이브가 된대요. 근데 아직 50명이 안 돼서 유튜브로 아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할 수 있으면 제가 이제 한번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재밌는 거는 지금 틱톡이 재밌는데 세로를 하려니까 아우 힘들어 죽겠네. 글씨를 막 조그맣게 써야 되고 막 그래서 하여튼 예, 저기 2년 되시는 분들 예,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할까요? 네. 오늘도 재밌었죠? 내가 더 재밌는 것 같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행복한 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또 제가 방송 켜는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